그리고 이제 이주혜 의원님 이번 좀 첫 어제 방송에 또 나오셔서 의정 활동 3개월 해보니까 정말 눈꽃을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 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R&D 예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졸속 삭감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죠.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네. 일단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 불과 얼마 안 됐지만 들어와서 느낀 것이 예전과 참 다르다.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돈만 받고 세비만 받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2대 국회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들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저도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국감은 비록 이제 6월에 저희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긴 했으나 기존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제대로 된 청산을 위해서라도 그 개혁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 과방위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국민 입틀막 하면서 막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IMF 때도 깎지 않았던 우리 R&D 예산을 전폭적으로 삭감 지시하고 정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좀 짚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부 교체 이후에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과기부의 혁신본부 내에서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그 진상에 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이후에 뭐 변화될 그 대책 마련 요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우선 꼭 드리고 근데 그 갑자기 10조로 그러니까 20몇 억에서 갑자기 10조로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래서 과학계가 정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 그래 한 뭐 1, 2년 뭐 예산 삭감했지만 뭐 나중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늘리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우수한 우리 인재들이 지금 해외로 벌써 떠났고 다시 돌아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 파괴한 것이 뭐 불과 1, 2년 사이에 예산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R&D 생태계, 인재 생태계 자체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정부가 35조 이상의 R&D 예산을 배정을 했고 적극적으로 우리 이공계 연구자들 지원을 한다고 했고 다행히도 그 성과 때문인지 이번에 대입 수시 모집에서 이공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가져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의 주관에 봤지만은 젠슨왕이 와서 이 깐부치킨에서 치킨 먹고 그 GPU 26만 장 확보하는 이 쾌거 이런 것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정부보다 미래를 향해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 또 여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 그럼 윤석열이 직접 젠슨왕 술자리 갔을라나? 술 마신다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아주 좋았겠네요. 아주 좋았겠네요. 안주나와 또 탐내고. 근데 이게 사실 젠슨왕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젠슨왕이 이제 페이커 선수를 또 막 3연창에서 또 엄청나게 e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화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스타 프로게이머를 했었지만 PC방 문화 이게 해외에서 되게 신기하고 e스포츠의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결국엔 김대중 대통령의 IT 문화 강국에 대한 해안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나온 거고 e스포츠 시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우디에서 지금 e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그 강국이다라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한민국의 그 노력 그리고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서사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공식 영상을 하나 올릴 때 한국의 그 역사 그 중간에 스타크래프트도 나오고 PC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놓고 보면 민주정부가 다 이런 걸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맨날 무슨 경제는 보수다
지들이 보수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걸고 다 넘어지니까 안 맞는. 몰랐던 거죠. 음흠. 그래서 이런 서사를 좀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네. 10대들 만나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걸 계속 알려야겠네 진짜로. 그쵸. 예, 진보 너무 네네. 정부에서 경제를 더 잘하고. 네, 맞습니다. 미래를 더 실제로 준비하고. IT 고속도로 간 예. 그 성과는 정말 김대중 정부의 치적이었고 저는 칭송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기반이 되어서 지금 20여 년, 30년 지났을 때 이제 다시 우리가 AI 3대 강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에 도달한 그 어떤 인프라를 정말 네. 구축했던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미국, 중국 이미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못 미치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잡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전 국민에게 지금 보편은 뭐 챗GPT로 대표되는 이 AI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씩 그 어떤 AI를 문화를 좀 이제 접하고 있는 시기이기는 한데 네. 결국에 이 AI가 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람의 일자리 문제. 도대체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철학적인 화두들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것보다 저는 이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 혁명이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뭐 10시간에 할 일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는데 결국에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이 생산력의 발전이 부의 양극화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부를 주는 형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생산력 이 노동에서 일정 정도 좀 해방이 되면서 적은 노동 시간을 투여하지만 그 어떤 생산력을 훨씬 더 많이 획득하면서 본인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계속 하루에도 몇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고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럼요.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도 또 산재 피해자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연 우리 사회에서 발전했던 그 과학 기술들이 도대체 왜 이 원시적인 뭐 예를 들면 건물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어 죽고 깔려 죽고 이 원시적인 어떤 피해를 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게 결국에는 오직 자본의 논리만 들어간다고 하면 네. 결국에 이윤이고 사람 목숨보다도 그러니까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AI 강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람을 위한 전 국민 AI, 모두의 AI도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높은 삶의 질을 향해 가는 그 어떤 중요한 방향을 지금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국정 철학이 저는 뭐 비단 이재명 정부 5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경제는 뭐 보수다, 뭐 안보는 보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게 저쪽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의 논리였는데 그게 다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주권 정부에서 더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또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 포함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또 이제 중동 4개국 방문 G20 방문 이걸 통해서 또 얼마나 성과를 낼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실용 외교 이걸 국익에 얼마나 잘할까 너무 기대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보더라도 정상회담하고 이걸 통해서 원전 뭐 협력 확대나 아니면 AI 방산 협력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UAE 대통령 회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이걸로도 우리 국민들이 참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